끝나면 과감히 보려내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수 기자라고 합니다. 적당 운동권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 지난주에 인사들을 가리키는 말이 궁금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더라도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법정 증언 언급하시는 내용도 수용시켜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진실만 이야기했습니다. 윤리적 오점 낮은 분들이 언급하시는데 요새 징계를 찾기 위해서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거명하기보다는 그 당무감사 결과 그런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사안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강화 특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탈당이나 징계 같은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건 조직 강화 특위에서 결정할 그런 부분이겠죠. 당에서 내공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우리 오늘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시는 시점이 오늘도 도와주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당대표는 사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이외에도 당에 있는 110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그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놔두기보다는 그 능력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이제 각각 일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으라. 또 한쪽에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특히 AI의 그런 방향들을 찾으라. 또 한편에서는 환율 문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 당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당대표가 할 일은 그 당에 있는 자원들에게 일을 나눠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들을 당대표가 조직 강화 특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당 조직 강화 특위를 통한 당 쇄신 소식에 중진 의원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선거 직후 저는 당대표에게 전국의 낙선자 말을 경청하고 당의 쇄신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또한 전국을 돌며 제가 지원했던 지역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위로하며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한다. 싸워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2028년 총선 승리는 우리 당의 절대 과제입니다. 2030년 대선은 우리 당의 지상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지금이 조직 강화 특위를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가동하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 1년 우리 재산과 계좌는 무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30은 주식으로, 4050은 부동산으로, 6070은 세금으로 우리 국민은 자기 재산, 피 같은 돈을 토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급속하게 떨어져 가고 있고 민주당은 내분으로 갈갈이 찢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거에 임한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무리지어 총출동하며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사람에게 선동한다, 왜곡한다며 난타하고 있습니다. 왜곡했다면 위증죄 고발을 하면 될 텐데 그러면 무고죄에 걸릴 테니 그러지도 못하면서 가짜뉴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복당 운동권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입니다. 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첫째,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합니다.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레커지를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내부의 병증을 방치하면서 바람 정책을 양산하는 민주당을 어찌 비판하겠습니까? 국민의 상식선에 어긋나면 과감히 도려내고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차기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맞춘 행보로 조직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주민들과 맞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 전략가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합니다. 또한 2030 청년은 물론 당에 헌신했던 분들도 챙겨야 합니다. 당협위원장을 교체한 자리에는 신속하게 그러한 분들을 기용하거나 영입해서 지금부터 다음 총선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썩은 상처는 도려내야 합니다. 환자를 살리는 의사의 마음으로 메스를 들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복당 운동권 양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원과 원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하나 되어 쇄신된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야 합니다. 제가 드린 당을 위한 충언을 부디 당 지도부와 조직 강화 특위에서 쇄신안의 안건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엄 당일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건 한동훈 전 대표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서 증언한 이 발언으로 종일 한동훈 의원과 안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대목이라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어제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계엄 당일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건 한동훈 전 대표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11시에 국회가 봉쇄됐을 때 임시로 의원들이 당사로 갔던 거를 이렇게 선후관계를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안 의원은 나는 사실만을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은 서로 당사에서 의원들과 국회로 가는 과정이 책에 담겨 있다. 어디에 기록돼 있느냐, 손으로 짚어달라는 등 설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취재 공지 문자와 텔레그램 내역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20분쯤 한동훈 대표 주재 긴급 최고위원회의 장소가 당사로 공지됐습니다. 밤 11시 24분 이후 한 의원은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요구한 걸로 파악됩니다. 한 의원은 친한계만 국회로 빼돌려 표결에 참여시키고 영웅 행세를 했다며 자신을 비판한 주현철 국민의힘 외신 대변인을 민형사상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안철수 한동훈.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갑자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 친한계 의원들이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들어보시죠.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동훈 의원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서사가 되어야 합니까?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힘을 합쳐야지만 28년 총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감정 섞인 그런 목소리, 배제의 정치를 선언하시는 그 모습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과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은 계엄 해제를 주도한 이후에 본인이 영웅처럼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안철수 의원이 왜 이럴까 갑자기와 관련해서 박정화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박정화 의원 오랜만에 보네요. 안 의원 안쓰럽고 안타깝다. 잘못 쓰임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숙주 정치에 잘못 발을 담근 것. 요즘 장 대표 주변을 호위한다는 분들의 의견으로 본다. 누군가 잘못된 촉발에 안 의원이 쉽게 넘어갔다. 무언가 장동혁 대표 측에 휘말린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곽태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전면에 등장한 이유. 아니 뭐 안철수 의원님 스타일상 뭐 다른 쪽하고 협의하거나 해가지고 뭐 저렇게 말씀하실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협의할 스타일은 아니다.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르고 나간 거다. 최근에 이제 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 측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위증죄 저지른 거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에서 발끈하신 거죠. 그래서 복당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홧김에. 예, 저는 굉장히 이게 그런 맥락에서 좀 이 개인적인 어떤 감정, 서운함 이런 게 작용한 거지. 저 안철수 의원 스타일상은 뭐 누구를 위해서 본인이 나서거나 뭐 누구 때문에 하거나 그런 또 그건 아니고 또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의원 복당이나 창당은 누가 아무런 이야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또 뜬금없긴 하네요. 홧김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하셔서 그래서는 대변인님 사실 한동훈 의원 쪽도 나 복당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고 딱히 이쪽에서도 뭐 물론 장동혁 대표가 복당 영구 금지라는 우회적인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보다 안철수 의원이 한 10발짝은 더 나가서 절대 복당하면 안 된다 창당하라 이래버리니까 당에서도 사실 제가 좀 취재봤는데 중진들도 왜 그러지? 이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니 근데 저도 그냥 급발진 같습니다. 급발진이다. 네. 근데 그 계기가 지금 곽규택 의원님 말씀대로 그 법정의 증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뭐 안철수 의원이 증언한 거 다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게 그냥
그 의원들 텔레그램 무슨 공지방에 계속 이제 그 당시에 혼선이 있었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네네. 안철수 의원이 그거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나니까 화킨 플러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도 사실은 당권 후보고 대권 주자인데 지방선거 이후에 한동훈, 오세훈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한테 너무 많은 시선이 몰려가다 보니까 약간 이 존재감을 언제 일으키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친한계에서 공격을 해주니 잘 됐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기자회견도 하고 복당 금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안철수 의원의 이 행보가 뭐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전당대회가 예고돼 있었다고 하면은 자연스러운 뭐 당권 주자 행보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이 뜬금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약간은 감정이 섞인 게 오늘 아침에도 또 SNS 글을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또 하셨어요? 네. 뭐 하셨어요? 창당해라. 창당해라. 네, 근데 여의도 레카들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게 이른바 자신을 그러니까 친한계 스피커들이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여의도 레카라고 표현하고 여의도 레카.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슈 따라가가지고 막 몰이하는 사람들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곽효태 의원님 분석이 맞지 않나. 홧김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화가 대단히 나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갑자기 때 아닌 창당 얘기까지 하신 거예요? 친한계는 창당론을 반박했습니다. 창당의 치읓자도 나온 적이 없다. 한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복당행위 창당 가능성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그 의원이 창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 먹으면 창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생각으로 보면은 차라리 국민의힘 같은 정당에 복당하느니 만약에 저라면요. 국민의힘 같은 정당에 복당하느니 창당한 게 낫겠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 지지를 더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창당에 치읓자도 생각 안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의원의 생각도 명확한 것 같고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그러면 오히려 더 본인의 면이 깎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철수 의원은요. 한동훈 의원을 걱정할 그런 계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진짜로 대권 후보가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더 스스로를 빌드업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대망론을 꿈꿀 수 있게끔 해야지 저런 식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는 중진 의원이 되신 안철수 의원이 스스로 면을 깎아먹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도 생기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출연자 개개인들의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 집회에 오라라고 독려에 나섰는데 의원들이 전화를 피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장동혁 대표 측근 집회 갈 때 일반 의원 한두 명은 동행하는 게 보기 좋다. 앞으로도 동료 예정이다. 최고위원 여성 의원들에게 시간 되면 집회 참석해 주세요. 누님은 좀 더 오른쪽으로 와야 해요. 라며 집회 참석을 권유하고 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자, 전화를 받은 의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절대 안 나간다. 수도권 초선 의원 부정선거 구호 장동혁 찬양 가득한 집회에 들러리 설 일 있느냐. 재선 의원 간담회까진 몰라도 집회는 안 간다. 초선 비례의원 부탁 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난감하다. 장동혁 대표 최근 나니까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야. 국민 특검 받아. 뭔 말인지 알지? 라면서 이제 제명아 뭐 이런 또 발언들의 피켓도 들었는데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그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 선을 너무 넘은 것 같아요.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호칭 빼고 제명아 뭐 이재명 이렇게 하는 것들은 패륜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당이잖아요. 제1야당인데 저렇게 당대표가 저렇게 나가서 부정선거, 재선거 외치면서 청년들 그것도 보니까 실제로 진짜 2030 청년들도 아니고 자기 지지자들 모아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의 그 구구강성 지지자들 결집하려고 하는 그 자기만을 위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에 있는 2030 청년들 집회와도 무관한 집회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금 월공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년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는 참정권 훼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실제로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하고 같이 지금 결을 같이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회할 때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할 리가 없죠. 민심이 완전히 동떨어진 그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참석하라? 이것도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당대표가 집회를 나가면 당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다 참석 지침도 내리고 하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리더십이 다 상실돼가지고. 근데 지금 문제는 자기 정치 내부에서 뭐 자기가 사퇴론에 맞받아서 국면 전환용 이래서 자기의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자기 정치 하는 건 좋은데 저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고 있는 거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방치할 건 아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런 행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정 의원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하피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